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안녕하세요. 스텝스 한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요즘 제가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좀 뭐랄까 움직임이 있어서 요 얘기를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가라는 거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리고 투자라는 이유는 주식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이 주가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주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 이제 뭐 PER도 붙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익의 방향성하고 원래 주가의 방향성은 항상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익을 결정하는 건 또 뭘 거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익을 결정하는 건 결국 이것도 여러 가지 뭐 기업의 체력도 있고 기업 나름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경제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국 이익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이익은 방향이 다르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물론 주가에 영향을 둘 다 미치긴 하는데 당연히 이익이 경제보다는 더 주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가랑 이익이랑 경제 지표는 시차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항상 같아야 되는 것이죠. 이 방향성이 같다라는 부분이 가장 잘 발휘된 게 언제냐면 올해 초부터 상반기까지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주식 정말 좋았죠. 한국 좋았고요. 나스닥 말할 필요 없이 거의 30몇 %가 올랐습니다. 다우존스가 제일 못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오르긴 했었고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주식이 정말로 좋았고 특히 나스닥이나 한국이 좋았기 때문에 이 상반기에 주가 좋았던 거를 뭐 AI의 발현이라든지 뭐 성장주가 다시 돌아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테마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2차 전지라고 하는 너무 훌륭한 업종이 있었고요. 근데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테마나 이런 특정한 이유는 주가가 오르는 걸 약간 도와준 거지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 말에 어떤 식으로 주식하고 주식의 EPS하고 경제의 추정치가 되어 있었냐면 내년 2024년 GDP 성장률은 2023년 성장률 예상치의 4배였고요. 성장률로 봤을 때 EPS 성장률은 2024년 EPS 성장률이 2023년에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도 2024년이 되면 확 좋아지고 23년을 바닥으로 EPS도 2023년을 바닥으로 좋아지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모멘텀을 살필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2년에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였는데 물가는 어쨌든 2023년에 잡힐 것으로 보였고요. 매크로가 떨어진다라고 봤으니까. 그리고 매크로가 떨어진다라고 보니까 긴축은 더 이상 세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야 그렇게 긴축이 끝나고 나니까 24년이 되면은 실적도 많이 좋아지고 EPS도 많이 개선이 되는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2년에 많이 빠진 애들을 가지고 평균 회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제일 많이 빠진 나스닥, 제일 많이 빠진 한국이 많이 올랐다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 1월까지 제일 많이 올랐던 거는 또 중국인데 중국도 그 전까지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테마로 볼 수, 그러니까 중국은 또 예를 들어 뭐 리오프닝이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거 긴축은 끝나가고 작년에 그러니까 많이 빠졌고 거기에 EPS하고 GDP 성장률이 24년에 많이 확대가 되니까 난 주식을 사야지라고 해서 6월 달까지 주식을 많이 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7월 달에는 쏠림이 해소가 되면서 뭐 중소형주도 움직이고 에너지도 움직이고 이랬었고요. 8월은 주식이 중반에 많이 빠졌다가 뭐 회복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월, 8월이 되면서 매크로에 대한 영향력이 더 커졌던 거죠. 근데 반면에 실적은 7월 달, 8월 달 실적 발표 나오면서 어땠냐면 다 괜찮았습니다. 특별히 나쁘게 나온 기업이 없었고 물론 사람들의 기대가 커서 그거보다 미싼 경우는 있었지만 뭐 성장률이 많이 둔화된다든지 이랬던 경우는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하고 그 전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크로를 많이 걱정하면서 잠깐 주가가 뭐 기간 조정 정도 좀 조정을 받았던 것이죠.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딱 나오는데 7월, 8월에 데이터가 잘 나왔고요, 실적이. 그리고 경제 지표도 지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올해 GDP 성장률, 올해 실적 추정치는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GDP 성장률이 어땠냐면 작년 말에 올해 GDP 성장률이 0.3이었는데 지금 1.4%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EPS 같은 경우에도 계속 하향 조정이 되다가 7월, 8월에 들어오면서 2023년 EPS가 상향 조정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2023년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나 애널리스트나 똑같은 생각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24년 데이터를 보면은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23년까지는 애널리스트나 이코노미스트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주가 좋았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올해 GDP 성장률을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 내년 GDP 성장률은 연초에 1.5에서 0.6 정도까지 낮춰놨습니다. 원래는 22년 하반기부터 경제 안 좋다고 그랬거든요. 안 좋지 않고 좋고, 올해 안 좋다고 그랬는데 또 좋고, 이러니까 계속 추정치를 억지로 밀어올리긴 하는데 아직도 올해 건 높여놨지만 내년 거는 유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성장률이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코노미스트들은 2022년 하반기부터 주장한 경기 침체가 1년 반째 안 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내년에는 경기 침체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0.6이니까 퍼센트가 경기 둔화는 무조건 올 거야 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저도 잠깐 어느 9년 가까이 일을 했지만 보통은 그렇게 탑다운에서 내려오는 경제 지표, 환율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해서 추정치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우스 뷰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걸 따라서 추정치가 정해지는데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좀 견디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경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 맞춰서 추정치를 내고 했는데 기업들은 계속 그러니까 계속 상회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도 이제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는 내년 성장 전망치를 그렇게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년 EPS 성장률이 연초에 10%였거든요. 그게 지금 1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내년 EPS 추정치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일이 흔하진 않은데 지금은 이코노미스트하고 애널리스트가 내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경제 전망하는 사람들은 이 성장률이 둔화된다라고 보고 종목을 보는 사람들은 EPS 성장률이 확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가 방향성이 이렇게까지 많이 벌어지는 경우는 되게 희귀한 경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위기 다음에 2009년이나 2020년 이럴 때 보면은 어쨌든 주가는 2009년에 바닥을 찍고 많이 올랐고 2020년에도 바닥을 찍고 올랐지만 그래서 어닝 돌아서기 전에 주식 사야 된다는 게 그럴 때도 말이 나오는 거지만 그때는 GDP 성장률하고 EPS 성장률이 둘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경기 침체였으니까. 이번에는 어떤 거냐? 경제학자들이 경기 둔화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경제 침체까지는 얘기하지 않고 있으니까 애널리스트들도 경기 둔화를 반영하다가 이거는 그냥 침체까지는 아니니까 기업들이 잘 하겠지. 특히나 미국 기업들은 워낙 경기에 민감하지 않게 실적을 잘 내는 기업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봐야죠. 그럼 우린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냐면 경기가 좋아지는 걸 기다려서 내가 주식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판단 아닌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70%는 일단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은 30%를 언제 살지야 이제 트레이딩하는 관점이니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최소한 내년의 경제 지표가 올해보다 나빠질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70%의 주식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안 갖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애널리스트랑 이코노미스트가 이렇게 말이 다를 때 지금 정도의 경기 둔화를 반영할 때는 역사적으로 보통 애널리스트의 추정치가 맞았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맞으려면 경기 침체를 세게 예상할 때만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치가 맞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년 지금 GDP 성장률이 0.6으로 잡혀 있는데 0.6%로 이게 어느 순간 0이 된다든지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말이 바뀌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코노미스트의 추정치보다는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맞추는 게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봅니다. 참고로 S&P 500의 내년 EPS 추정치, EPS 성장률이 12% 정도 되거든요. 이 12%에 녹아있는 가정을 한번 보면은 내년 매출액 증가율은 5%로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참고로 3%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내년 S&P 500의 순이익률이 12.9%로 잡혀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2.1로 잡혀 있고요. 작년도 12.1이었습니다. 그럼 12.9는 어디서 나온 거냐? 2021년이 13.1이었고 20년에도 마진이 나스닥은 특히나 괜찮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널리스트들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매출도 명목 성장률만큼 올라갈 거야. 1번 5%. 이익률은 경기가 완전 닭살이면 이익률이 빠지겠지만 경기가 너 그 정도 둔화되는 거라고 너네들 이코노미스트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지금 1년 반, 2년째 틀리고 있잖니? 그러니까 이익률은 21년으로 어느 정도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가정이 그렇게 무리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EPS가 좋아지는 거예요. 참고로 나스닥은 내년 EPS 성장률이 23%나 됩니다. 올해 15%인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이코노미스트하고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다르게 하고 있는 걸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투자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그림이 흔하지 않은 거라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좀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시면은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저도 좀 고민을 해보고 저도 한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